안녕하세요. 상품유자쌤입니다. 공무원 선생님께서 저희 카톡으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중환용법 이해도를 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이제 패스 시점 용법 444로 5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패스 시점 용법 5는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모든 포인트를 모두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공략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모두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포인트를 모아놨던 거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전부 다 기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하나하나 다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서 이 파트에서는 이런 포인트가 시험에 나오는구나. 직접 적으셔야지 시험장 갔을 때 바로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서 바로 포인트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제 단원별 문법 문제 자체를 잘 안 풀어요. 해당 파트로 다 모아져 있어가지고 답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기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인트를 벗어난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포인트는 다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 출제 포인트 정리할 때 요약식으로 정리된 이론 부분을 베끼는 것은 충분한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해야 하나요? 그냥 간단하게 그 문제에서 뭘 물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동사 suggest가 3형식일 때 뭐 동명사를 쓴다는 게 시험 나왔다. 그럼 이렇게 적는 거죠. suggest는 뭐 ing 쓴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추후에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는 나중에는 이 파트를 체크해가지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의 suggest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제 그럼 나머지 동사들을 추후에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간단히 적어보세요. 자, 또한 리라크 문법 마스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랜덤형이라 여러 개 틀리지만 해설을 보면 대부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패스 시대 연법 5가 총 두 가지 파트죠. 진도별 해시 체크 111 이게 이론과 포인트 그리고 단원별 연습이 있고요. 그러면 이론과 포인트는 추후에 암기를 해야 되고 단원별 문제는 적용하고 출제 포인트를 적어야죠. 그리고 랜덤형 예상 문제 443 나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랜덤 문제. 추후에 랜덤형 예상 문제 443을 풀 때는 이 랜덤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고서 출제 포인트 적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문법이 우리가 이론이 섞이지 않아야 돼요. 근데 랜덤 문제 풀면 섞이기 때문에 111을 같이 보시기 좋습니다. 즉 111은 약간 단권한 개념처럼 보셔가지고 나중에 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제 추가를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한 교재를 집중적으로 보고 이제 다음 교재는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교재를 같이 보면은 아마 섞이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 순서 정한다면 일단은 단원별 지도 회시체크 111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랜덤의 예성문제 444, 그 다음에 뭐 리라크 문법 마스터 뭐 이런 식으로 봐도 좋고요. 근데 같은 컨셉의 교재를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거는 둘 다 집중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설을 보면 대부분 이해가 간다. 근데 틀린다? 그건 암기가 안 된 거죠. 자, 특히 약한 부분은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전치사의 종류를 고르는 문제와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선행사나 또는 관계대명사 안에 있는 동사 관련이 있죠. 자, 비읍급 표현 등 기타 암기를 요하는 표현들입니다. 문법은 사실 암기죠. 이해를 요구하는 파트는 관계사 파트를 제외하고는 해설을 보면 이해가 되고 암기를 요하는 표현들은 정리를 해서 틈틈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도표 시체크 111에서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각 단원별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위주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1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리아 선생님 거 리라크 문법 마스터를 보든 아니면 랜덤 연습 문제 444를 보든 111 계속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랜덤형 예상 문제 444나 또는 리라크 문법 마스터를 본다고 하면 1시간 정도 문법을 투자한다. 그럼 45분은 푸시면서 출제 포인트 적어보시고요. 대신에 111은 계속 15분 정도 투자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1을 계속 보라고 하는 이유는 문법은 섞이지가 않아야 돼요, 최대한. 근데 랜덤 문제를 풀다 보면 섞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111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꾸준하게 암기를 해주셔가지고 섞이지 않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시험에 갔을 때는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도 계속 111은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앙연문법을 풀다 보니 기초문법이라 해도 공무원 시험 출제에 경험과는 많이 다른 유형들이 여러 개 보입니다. 그쵸? 이거는 중학교 교재고 제가 올린 여러 가지 동영상들 보면은 중앙연문법은 꼼꼼하게 보지 말고 빠르게 보면서 양치기로 풀면서 기초 과정에서 자신의 약한 부분 위주로만 체크하라고 했죠. 용법의 다른 문장을 고려하는 문제 및 이거 같은 건 독해에 도움이 됩니다. 각각 용법이 뭔지 알아야지 독해에서도 빠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부정관사, 어나 언의 구별 및 명사의 복수 형태의 구별 등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문법에서 강조하여 중점적으로 출제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쵸? 근데 참고로 부정관사 이거는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이거는 111에도 있고 보통 문법 이론서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판별하면 되는데 근데 중앙용법 3.8배째는 저희가 뭐 공무원 문법을 그 포인트 위주로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패스 시점 용법 5호고요. 그 전 단계로서 이제 기초 과정의 내용이고 거기서 이제 이 교재를 풀 당시에는 학생들이 선별할 능력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풀면서 틀리는 거 위주로 그냥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독해를 위한 문법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독해를 위한 문법에서도 도움이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게 명사의 뭐 복수형이나 이런 건 크게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서 뭐 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시면은 단순히 어나 언의 구별이 아니라 또 관사나 어나 더의 특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옛날에 교육했는지 나왔었죠. 이때 만약에 어가 우리가 the same의 뜻이 있다는 걸 알면은 같은 뜻을 안다면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다 같이 모인다. 유유상종 시험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독해서 어가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the same의 뜻이 있다는 걸 알면 또는 뭐 we are of an age 이때도 be of는 have로 해석하고 이때 a는 the same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나이를 가진다. 즉 우리는 동갑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개념을 잘 모르면 뭐 we are on age 이렇게 쓰면 틀리죠. 우리는 동갑이다. 명사가 보어일 때 주어랑 보어는 동격이 된다. 근데 우리가 나이는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독해리아 문법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공무원 연문법을 출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참고로 5 보시면은 관사편도 많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공부해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또 기출 풀어보시면 나오고요. 자,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중앙문법 3.8배째를 볼 때 그거는 이제 기초 과정이고 기초 학생들은 그런 걸 판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죠. 왜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뭔 시험에 나오고 뭔 시험에 안 나온다. 우리 수험생분들, 기초수험들이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늘 항상 동영상에서 말하지만 빠르게 보면서 양치기로 빠르게 풀면서 약한 부분 위주로 체크하는 거고요. 이제 꼼꼼하게 볼 교재는 이제 공무원 교재인 패스 시점 연법 5호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 시점 연법 5호는 현재 스터디로 26개의 암기형 포인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리는 할 필요 없고 그냥 112에다 추가하면 되거든요. 만약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상당히 좀 힘드실 건데 만약 그래도 정리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자, 위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모두 포인트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이 안 되면 제가 아마 권유를 안 하겠죠. 자, 또한 랜덤형 문제를 병행할 경우 해설을 보면 이해가 될 정도면 틀린 문제들 중에서 충분히 알지 못한 부분을 골라 출제 포인트 적으면 공부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그 출제 포인트를 적고 그 출제 포인트를 암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1이 계속 암기해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내년 3월 28일 시험을 대비하여 디데이를 좀 더 앞당겨 긴장감을 조성하고 싶은데요. 기출 3회독 이상 및 마무리 과정까지 하여 실제 시험날 며칠 전 또는 몇 주 전까지 실제 시험에
그래서 최대한 치착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하면 좋을지도 질문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패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봐요. 그 모의고사는 이제 학생들에게 사실 점수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직은요. 점수라기보다는, 왜냐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 난이도를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라기보다는 실전 연습이에요. 실전 연습이라는 거는 뭐 그런 학생들 많잖아요. 평상시에 공부 잘해요. 근데 이상하게 시험장 가면은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평상시에 실전 연습이 잘 안 된 거예요. 실전 연습이라는 건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 배분하는 연습, 과목 푸는 순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넘어가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유추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집중력 유지 등등등, 이런 많은 연습을 해야지 이제 시행착오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기출을 여러 번 해독하기 전까지는 점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시행착오를 하는 연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보고요.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연습을 기출 여러 해독 돌려놔서 어차피 강사별로, 각 과목별로, 강사별로 모의고사 문제풀이 단계 있잖아요. 거기서 하면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출을 잡고 나서 모의고사 단계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